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제가 개인 파산을 상담하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해도 재산이 있어도 된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개인 파산이라고 해서 내가 부동산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갖고 계셔도 신청은 가능하세요.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재산을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이 매각 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까지 끝나야만 절차가 종결이 되어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남들보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계셔도 파산 신청은 가능하시고 당연히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원을 통해서 빚잔치를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산 절차라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셨던 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집이 있었던 분도 있고 그리고 땅이 있었던 분도 있고 건물이 있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신청 전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각각 좀 경우에 다르게 문제들이 발생해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좀 깊이 있게 상담을 오래오래 하고 지금 신청이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개인 파산을 할 때 부동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그리고 처분한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법원에 개인 파산을 하시면서 신청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재산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름 그대로 재산 목록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여기 항목에 보시면 현금부터 예금, 보험 여러 가지가 쭉 있죠.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8번에 보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있으시면 있음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있어도 당연히 파산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 서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8번에 부동산을 보시면 종류를 적게 되어 있고 토지인지 건물인지 소재 지역을 적게 되어 있고 시가 그리고 등기된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 잔액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청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가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급매로 많이 내놓으시고 처분하세요. 근데 문제가 이제 처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갑자기 내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 부동산을 빠르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왜 급매로 빠르게 처분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가처분 같은 조치가 들어와 버리면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에 처해 계시거든요. 건물을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잔금일은 보통 매매 계약을 하고 한두 달 후로 잡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채권자 쪽에서 지금 가압류도 들어오고 가처분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계약금은 내가 받아서 이미 큰 돈을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와서 매수인 쪽에서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받았던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되는 배액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들어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면 가능하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급매로 처분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하면 처분하고 남은 그 매매 대금의 사용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빠짐없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내가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이 돈을 주변의 지인들, 내가 급할 때 빌렸었던 분들 빚 갚는 데 쓰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으세요.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편파 변제라는 거거든요. 내가 재산 처분을 하고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특정인한테 이렇게 채무에 변제하는 데 사용하시면 이게 편파 변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파산이라는 제도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을 통해서 빚잔치를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재산이 있다고 하면 파산관제인이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기 위한 제도가 파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임의로 먼저 팔아서 이것을 내가 갚아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먼저 갚아줬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미리 다행히 전화를 주시면 당부드리는 게
부동산을 처분하셔서 일정 금액의 돈이 생겼다고 하시면 가능하시면 월세집을 구하는 데 사용하셔라, 보증금으로 사용하셔라 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갖고 계신 돈 중에서 일정 금액은 보호를 받으세요. 금액이 작지도 않으시거든요. 서울 같으면 5천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시고, 수도권 과밀억제 경우력 4,300만 원, 광역시 같은 경우 2,300만 원, 그 이외 지역도 2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신청 직전에 급하게 팔았다고 하시면 남는 돈을 꼭 이렇게 이사 가시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업하시던 사장님들이 공장을 처분하시다던가 이렇게 부동산을 역시 처분하셨다고 하면 밀린 세금이 있다면 그걸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직원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갚아주시는 것,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상 편파 변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항상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관제인이 조사하시면서 당연히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라, 그래야만 면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